PART 1 구박받던 어린 며느리 챕터 1 산골 초가집의 어린 신부 16에 시집온 소희 끝없는 시집살이 가난보다 무서운 사람의 말 조선 후기 백두대간 깊은 산골 아래 청울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은 높고 논밭은 좁았으며 겨울이면 눈 때문에 며칠씩 길이 막히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에 16살 어린 신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소희. 작고 마른 체구에 눈만 유난히 맑은 아이였습니다. 소희는 원래 산 아래 떠돌이 약초꾼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고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청울리 김서방네 집으로 시집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혼례날 소희는 낡은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잔뜩 긴장한 얼굴로 초가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말라끼는 저 몸으로 일을 하겠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소희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어머님. 그러자 옆에 있던 큰 며느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배우긴 뭘 배워? 쌀이나 축내지 않으면 다행이지. 마당에 있던 사람들 몇몇이 작게 웃었습니다. 소희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차가운 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남편 만수는 미안한 얼굴로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말이 좀 거칠어. 너무 마음 쓰지 마. 만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했지만 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희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닭도 울기 전인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희야, 며느리가 해 뜰 때까지 잘 셈이냐? 깜짝 놀란 소희는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우물에서 물 길어오기, 장작 패기, 아궁이 불 지피기, 된장국 끓이기, 닭모이 주기. 하루 종일 일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쌀 씻는 꼴 좀 봐라. 어휴, 저런 굼뜬 며느리는 처음 본다. 큰 며느리도 틈만 나면 소희를 괴롭혔습니다. 이것도 못해? 시골 처녀라더니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심지어 밥 먹을 때조차 소희목 반찬은 늘 가장 끝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희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존재는 집 뒤 외양간의 누렁소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소희는 밤마다 몰래 외양간에 들어가 누렁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오늘도 혼났어.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일까? 그러면 누렁소는 음머하고 울며 조용히 소희 얼굴을 하찼습니다. 소희는 그럴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잔칫날, 시어머니는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소희를 망신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복도 없어? 하필 저런 가난한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사람들은 못 들은 척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먹는 건 엄청 먹잖아요. 순간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희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소희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툭! 하지만 더 아픈 건 남편 만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술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차가운 부엌 구석에 홀로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낡은 부엌 천장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소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 아래에서 작은 황금빛 씨앗 하나가 굴러나온 것입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씨앗을 집어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씨앗은 희미한 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어디선가 희미한 방울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딸랑, 딸랑, 마치 누군가가 깊은 산속에서 소희를 부르는 것처럼. 챕터 2. 억울한 누명. 사라진 쌀자루 사건. 욕심 많은 큰 며느리의 계략. 결국 집에서 쫓겨난 소희. 청울리 김서방네 집엔 겨울만 되면 늘 같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쌀이 떨어진다.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겨울은 배고픔과 싸우는 계절이었습니다. 눈이 쌓이면 장에 나갈 수도 없었고 산짐승조차 먹을 것이 없어 마을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쌀독과 곡식 창고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특히 김서방네는 식구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큰아들 내외, 만수와 소희까지. 그런데 문제는 큰 며느리 춘덕이 욕심이 아주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춘덕은 늘 몰래 좋은 쌀을 숨겨두고 자기 아이들에게만 흰쌀밥을 먹였습니다. 반면 소희와 만수는 볼이 섞인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같이 어려우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춘덕은 오히려 더 얄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댁 식구들조차 속으론 소희가 착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을 사람 몇몇은 몰래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복덩이 같긴 해. 저런 애가 고생만 하네. 그 말을 들은 춘덕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 계집이 사람들 마음을 사려고 작정했구나. 그리고 바로 그 무렵 김서방네 집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울을 버티려고 숨겨두었던 쌀자루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이고야. 시어머니가 곡식 창고 앞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쌀을 훔쳐갔어. 집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진 채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 당장 다 나와봐. 식구들은 허둥지둥 마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춘덕이 슬쩍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보니 어젯밤 작은 며느리가 창고 근처에 있던데요. 순간 모든 시선이 소희에게 쏠렸습니다.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요? 춘덕은 태연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밤에 물 들어간다고 나갔잖아. 혹시 그때? 소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물만.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설마 내가 훔친 게냐? 소희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때 춘덕이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작은 며느리 친정도 엄청 가난했잖아요. 굶어봤으니 쌀 욕심이 날 수도 있죠. 순간 마당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소희는 너무 억울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 만수조차 쉽게 소희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창고 근처에서 소희를 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희는 그날 밤 외양간 누렁소에게 줄 마른 짚을 가지러 갔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 망신 다 시키려고 작정했구나. 도둑 며느리를 어떻게 집에 두냐? 소희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당장 나가라. 순간 소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듣기 싫다. 쌀 훔치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그날 밤 눈발이 날리는 마당 한가운데 소희의 작은 보따리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툭!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건 남편 만수가 끝내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수는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잠시만 나가 있어. 오해가 풀리면 다시. 하지만 소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찍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소희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춘덕은 속으로 미소 짓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차가운 얼굴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외양간 누렁소가 갑자기 크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음모. 마치 무언가를 말리려는 것 같은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맨발 같은 발걸음 소리만 조용한 산골길 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멀리 어두운 산속 어딘가에서 또다시 이상한 방울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딸랑, 딸랑. 마치 누군가가 소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챕터 3. 버려진 돌밭. 마을 끝 황무지로 향한 소희. 아무도 농사짓지 못한 땅. 폐가에서 발견한 이상한 흔적. 눈은 밤새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청울리 마을 끝자락 산길엔 사람 발자국조차 금세 묻혀버릴 만큼 눈이 쌓였습니다. 소희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사각, 사각.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소희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가슴속이 점점 더 서러워졌습니다. 정말 내가 도둑처럼 쫓겨난 거구나. 16 어린 나이에 시집와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아파도 참았고 억울해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쌀 도둑이라는 누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툭! 눈물 한 방울이 하얀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 어디선가 방울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사방엔 눈보라뿐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소희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희가 걸어갈 때마다 방울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딸랑, 딸랑. 마치 누군가가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걷던 소희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산 아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오래전부터 귀신 들린 땅이라 불리는 황무지가 있었습니다. 돌투성이 땅.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작물이 자라지 않았고 밤이면 이상한 빛이 보인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땅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 없던 소희는 그 황무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 덮인 돌밭 한가운데 낡은 폐가 한 채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짝은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굴뚝엔 아주 희미한 연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건가?
소희는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낡은 아궁이와 찢어진 멍석, 먼지 쌓인 장독 몇 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희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방 한구석 바닥에 누군가 최근까지 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그 자리만 깨끗하게 치운 것처럼 소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살짝 만져본 순간 덜컹, 갑자기 바닥돌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소희는 놀라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어 검게 변해 있었지만 뚜껑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산 모양 같기도 하고 커다란 눈 같기도 한 문양이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기익. 순간 안에서 은은한 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상자 안엔 황금빛 씨앗 몇 알과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엔 오래된 글씨로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욕심 없는 자만이 돌밭의 문을 열 수 있다. 소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 순간 밖에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휘잉. 동시에 폐가 문이 저절로 쾅 닫혀버렸습니다. 소희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딸랑, 딸랑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방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까지 비어있던 방 한쪽에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도포 차림, 그리고 손엔 오래된 청동 방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너무 놀라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구나. 소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돌밭 쪽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황금밭의 주인이 돌아왔구나. PARTE. 돌밭에 숨겨진 비밀. 챕터 4. 밤마다 들려오는 방울소리. 산속에서 나타난 흰 노인. 돌밭 아래 숨겨진 우물. 이상하게 잘 자라는 곡식들. 소희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눈앞엔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흰 도포 차림 노인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긴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소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랑. 그의 손에 들린 청동 방울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소희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상자 속 황금빛 씨앗을 가리켰습니다. 그 씨앗을 심거라. 소희는 얼떨떨한 얼굴로 씨앗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돌밭에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만 보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지만 땅 아래 숨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르지. 소희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곳은 농사 한번 제대로 된 적 없는 황무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툭 건드렸습니다. 쿵! 순간 폐가 바닥 아래에서 이상한 울림소리가 퍼졌습니다. 마치 땅속 어딘가가 비어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찾아보거라.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잠깐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휘잉.
찬바람이 폐가 안을 스쳐 지나간 순간 노인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딸랑, 멀리서 방울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인가? 하지만 손안엔 여전히 황금빛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아래에서 들려온 울림도 분명 진짜였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폐가 바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돌을 옮기고 먼지를 털어내던 끝에 이상한 돌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돌들과 달리 둥근 문양이 새겨져 있는 커다란 돌이었습니다. 소희는 힘껏 돌판을 밀었습니다. 끄드득. 순간 돌판이 천천히 움직이며 아래쪽으로 어두운 구멍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어머, 구멍 아래에선 차가운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졸졸졸. 소희는 조심스럽게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폐가 아래엔 오래된 우물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물 앞물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수면 위엔 작은 금빛 가루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런 우물이 왜 여기? 그 순간 우물 아래에서 희미한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욕심내지 마라. 소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인이 준 씨앗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조금 길어 폐가 앞 돌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갈 곳 없는 처지에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소희는 폐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딸랑, 딸랑 또다시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가 눈을 뜬 순간 밖에서 희미한 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이 멎을 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심은 씨앗자리에서 푸른 싹이 이미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보통 곡식은 싹이 트기까지도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줄기가 사람 손가락만큼 굵게 자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메마른 돌밭 곳곳에서 작은 새싹들이 함께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죽은 땅 같던 돌밭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믿을 수 없는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며 멀리 산속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이 죽은 땅도 살리는 법이지. 딸랑. 방울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청울리 사람들은 하나둘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돌밭에서 풀이 자란대. 밤마다 금빛이 보인다더라. 쫓겨난 작은 며느리가 산신령을 만났대.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돌밭 아래 숨겨진 비밀이 곧 청울리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챕터 5. 황금빛 벼가 피어나다. 메마른 땅의 기적. 조선 최고 쌀이 된 산골벼. 점점 몰려드는 사람들. 그날 이후 돌밭은 조금씩 이상한 땅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희 혼자만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메마른 돌 사이에서 새싹이 자라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하룻밤 사이 손바닥만 하던 싹이 다음 날이면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소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 하지만 신기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밭에서 자라는 곡식들은 보통 벼와 전혀 달랐습니다.
잎은 햇빛을 받은 듯 은은한 금빛이 돌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고소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심지어 돌투성이 땅인데도 흙은 점점 부드럽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땅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매일 새벽 우물물을 길어다 조심스럽게 곡식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멀리 산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방울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딸랑, 딸랑,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금빛 뼈에서 작은 이삭이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보통 벼는 몇 달이 걸려야 익는데 돌밭뼈는 단 며칠 만에 누렇게 익어갔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벼 하나를 벗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쌀알이 진주처럼 맑고 윤기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그 쌀로 밥을 지어보았습니다. 보글보글 낡은 가마솥 안에서 밥이 익기 시작하자 폐가 안 가득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지금까지 맡아본 어떤 쌀보다 진하고 달콤했습니다. 마침 그날 산길을 지나던 떠돌이 나그네 하나가 그 냄새를 맡고 폐가 앞에 멈춰섰습니다. 실례하오. 혹시 밥 좀 얻어먹을 수 있겠소? 소희는 망설이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굶주린 나그네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숟갈 먹던 중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쌀은 처음이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입안에서 단맛이 나. 이건 임금님 수라상에도 없을 쌀이오. 그날 이후 황금빛 뼈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돌밭에서 신비한 쌀이 난대 먹기만 해도 기운이 난다더라. 병든 노인도 밥 먹고 일어났대. 처음엔 모두 헛소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직접 밥을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정말 맛이 다르다.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이건 보통 쌀이 아니야. 사람들은 하나둘 폐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 약초꾼, 떠돌이 장사꾼들까지 모두 황금빛 벼를 보겠다며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청울리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돌밭이 살아났다고? 거긴 아무것도 안 자라던 땅이잖아. 심지어 시어머니와 큰며느리 춘덕까지 소문을 듣고 몰래 돌밭 근처까지 와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앞 풍경을 본 순간 두 사람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황무지였던 돌밭 한가운데 황금빛 벼가 바람에 출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은 벼들은 진짜 황금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춘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시어머니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계집이 저런 걸 해냈다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